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강화도.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네요. 김호민 소장님, 오늘의 집은 어딘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참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집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집에 꽃이 많대요. 아, 꽃이 많대요? 네. 저 쪽에 있는 집인데, 저 하얀 집인데, 꽃이 많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어머나, 논두렁 한가운데에 있는 여기가 집이라고요? 영락없이 쌀 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아이고, 예쁘다. 얘 옷도 이렇게 활발해요. 야. 주인 닮아서 좀 활달한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 정말로 꽃이 많네요. 알았다. 여기 화원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 이 창고에는 뭘 보관할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기를 이미 공장이나 창고로 보신 분들이 있군요. 맞아요. 사실은 여기 네. 앞에 있는 요 농막을 보고서 이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짓게 된 이 거거든요. 집. 어머나, 정말 똑같이 생겼네. 어쩌다 농막이랑 똑같은 집을 짓고 싶으셨을까? 이렇게 하얀색 뾰족한 박공 지붕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집을 보고서 이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요 집을 지으신 분한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화도에서 하얗고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건축주 하신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는 이 집을 지은 황인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은 농막을 보시고 그 디자인을 똑같이 좀 그렇게 이쁘게 좀 지어줄 수 없냐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예쁜 농막에 반해 농막하고 똑 닮은 집 짓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우리 우유곽이라 그러죠? 처마 없는 것도 얘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홈통조차도 없어요? 그게 다 예쁘지 않아서였다네요, 글쎄. 아니, 그런데 처마는 그렇다 치고 비몰 바지까지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요. 예쁘면 된다, 예쁘면 된다. 아니 너무 이쁜 것만 강조를 하시니까 집 주위로 지붕에 물동이를 설치를 해야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닥으로 내릴 건데 집 주위로 어쨌든 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전 1차로 유공간 매립을 하고요. 코너마다 이제 물이 어쨌든 고이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매놀 작업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죠. 집을 빙 둘러서 바닥에 배수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지붕과 외장재는 모두 흰색으로. 이음새가 생기는 것도 싫어서 5m짜리 루버 강판을 통짜로 주문했답니다. 그 시기가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여서 그 강판을 이제 일자로 세워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꺾이게 되면 그 자재는 쓸 수가 없는 자재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조심을 했죠. 지붕의 흰색 싱크도 찾기 어려워 공장을 수소문했다죠. 말할 것도 없이 시간도 늘고 단가도 비싸졌답니다. 아유, 얼마나 흰색이 좋으면 그랬을까요? 관리가, 유지 관리가 참 어렵지 않으실까요? 유지 관리는 안 하면 돼요. 안 해요? 네, 안 하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흙도 묻고 송화가루도 묻고 이대로 청소를 안 하면 돼요. 빈 구석도 있으시네. 게다가 가스배관 위에는 꼭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제가 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통이 비를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통 위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오게티라고나 할까? 아마 보일러를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게 공들여 지은 예쁜 우리 집. 집안 탐구 시작해 볼까요? 집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단순한 원룸 구조. 집의 전체 규모는 약 23평이지만 높은 천장과 시원시원한 구조 덕분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대반전이네요. 완전 창고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야, 이렇게 예쁜 집일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공간 자체를 저 혼자 쓰기는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왔을 때 여기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이런 공간을 좀 넓게 하려고 주방이 한 5m가 넘고 그리고 이제 8인용 식탁을 놓고 무엇보다 5m 높이의 천장이 집 끝까지 이어져 있어 개방감이 역대급인데요. 무조건 이뻐야 한다는 건축주의 고집 때문이었다죠. 천정을 그 박공 느낌 그대로 살리고 싶었고 기둥이나 이런 거 없이 공간이 뻥 뚫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경량 철골 구조는 얇은 기둥과 볼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짓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짓는 데 많이들 하죠. 그런데 기둥과 볼을 제거하고 집을 지어달라니 이게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랍니다. 파이프 하나씩 간다고 치면 저희가 파이프 2개씩 2중 3중으로 파이프를 대서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씩 더 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갈 걸 2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까다로운 건축주예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에서 이제 전화번호를 삭제를 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높은 천장 덕분에 이렇게 예쁜 다락까지 탄생했습니다. 친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네. 일종의 게스트룸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근데 술을 먹으면 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요 계단이 되게 가팔라가지고. 아, 튼튼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계단을 놓으셔도 됐을 뻔했는데 야 발바닥이 좀 사실 살짝 아프긴 하네요. 와 이게 지압이 좀 되겠어요? 네. 와 사다리예요. 너무 아늑해요. 네. 어머, 마치 나무 위에 있는 새둥지 같다. 길게 이어진 천장 덕분에 아찔하면서도 재밌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주 올라오시겠네요. 이게 잘 안 올라와요.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후회 안 하세요? 계단으로 했으면 훨씬 활용도가 올라갔을 텐데 아, 지금이라도 계단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싫어요. 왜요? 예쁘지 않죠. 아 안 예쁘다. 사다리가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만족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진 않습니다. 계단이 편해요. 그런데요, 예쁜 것도 좋지만 경량 철골 구조는 단열에 취약한 편이라는데 창고라면 몰라도 주거용으로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샌드위치 판넬 고를 때도 사실은 이제 두께별로 견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두께가 15T 정도였는데 지붕은 25T를 올렸어요. 그리고 벽체도 20T로 해서 생각보다 좀 더 두껍게 많이 했어요. 제가 덥고 춥고는 싫다고. 어머, 저 지붕 판넬 두께 좀 보세요. 게다가 판넬 위에 연질폼으로 20cm 더 단열 보강을 했답니다. 야, 아니 정말 이거는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경량 철골로 하시려고 하는 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판넬, 샌드위치 판넬과 경량 철골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창고나 공장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열, 에너지 면에서 취약하거든요. 네, 첨화만 없을 뿐이지. 네, 맞아요. 네, 나머지는 다 정말 완벽하게 안을 보강을 하신 거군요. 이 집을 짓는데 8개월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비 때문이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가 아니고 돈이 생겨야 됐어요. 돈을 모아서 이제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된 편이에요. 신한 씨가 집을 짓게 된 거는 바로 이 식물 때문이었답니다.
아파트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분이 넘쳐나자 마당 있는 집을 찾아 강화도로 왔는데요. 2번의 월세살이를 거치며 시골 삶에 자신감이 붙었다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집 짓기를 결심했답니다. 이제 첫 번째 집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집에서도 그렇고 식물들을 좀 많이 가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해야 되면 제 집은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물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다 가져올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식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외진 곳은 무서워서 민가 주변 땅을 찾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총 1억 원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땅값에만 그 돈을 다 써버렸더니 이제 건축비가 부족해진 거죠. 사실 차를 팔았지. 적금이 뭐죠? 연금은 들어야 되나요? 빚을 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띄엄띄엄 집을 짓게 되면 좀 집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정상 들어올 때마다 많이 쓰담쓰담을 많이 해줬죠. 네. 그렇게 8개월 만에 완성된 우리 집. 그중에서도 가벽 뒤 침실을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헤이 구글, 안방 커튼 열어줘. 우와. 이야. 좋죠. 풍경이 진짜 너무 좋다. 논도 이렇게 훌륭한 풍경이 될 수가 있군요. 네. 트랙터도 지나가시네요. 이제 모내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트랙터 뷰는 건축 탐구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전원 일기가 따로 없다. 지금은 와. 이제 봄이어서 이렇게 물이 차서 호수 같고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을 되면 여기가 이제 또 황금 들판으로. 가을 때 너무 멋있겠다. 네. 와.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농촌의 사계.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라지요. 저는 정말 예쁜 거에만 집착하시는 분인 줄 네.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예쁜 집에 반해 깜빡이 잊고 있었네요. 신한 씨가 이 집을 지은 이유, 정원과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였지요. 신한 씨처럼 꽃들도 이 집에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죠?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지렁이. 뱀은 징그러운데 지렁이는 안 징그러운 거. 얘는 진짜 만나면 반갑다고나 할까? 딱 봐서 진짜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관리를 안 해도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모든 작물이 잘 자라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식물용 CCTV까지 달았다네요, 글쎄. 여기 온실이랑 정원 다 나오는 요 와이드 뷰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흘 동안도 꽃이 궁금해 참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 신한 씨에게 온실을 갖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지요. 저는 식물을 위해서 온실을 지었는데 네. 식물들은 온실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제일 비싼 예쁜 쓰레기를 저희 예쁜 쓰레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맞아요. 근데 제 인생에 제일 비싼 예쁜 쓰레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쓰레기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뾰족한 박공지붕. 감각 좋은 신한 씨는 온실 인테리어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꾸몄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은 허전하다. 온실인데 식물이 안 보이네요. 온실 밖은 이렇게 꽃이 만발했는데 말이죠. 오. 사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이제 온실의 용도는 사실 식물을 키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예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자체로 예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걸로 기능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온실을 기획하다가 그게 안 네. 돼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네. 되게 결국은 좀 멋스러운 공간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신안시의 온실 사용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데요. 폴딩 도어를 앞뒤로 활짝 열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꽂이를 즐깁니다. 너무 예쁘다.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잠시. 해가 뜨면 온실이 뜨거운 사우나가 된다네요.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 더워. 시원한 데로 가야겠다. 아 시원하다. 시원한 논바닥 경치를 즐기며 잠시 비서를 나온다지요. 하지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던가요. 신한 씨는 벌써 다음 꿈을 꾸고 있답니다. 목표는 다음 달에 이제 미니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농사 짓는 데 있으면 좀 편리한 것도 있고 농사도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다양한 채소와 야채들을 키워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 어쩌면 이 집은 스프링클러도 이쁘네. 이제는 비싼 가방보다 꽃모종이 더 좋다는 신한 씨. 세상에서 가장 예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느새 40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 집에서라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